예,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3일 허영강 디지털 조화 TV 조화주의 혁신안 제121회 디지털 문명 창조를 시작하며 제2편입니다. 시대는 아날로그로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문명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에, 디지털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 사고를 벗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영강 TV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 시대의 제도를 설파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서문을 말씀드릴 것이고, 앞으로 조화주의 학술 개념, 대한민국의 역사 지리, 해인도, 그다음에 철학과 정치, 경제 등 순서대로 이런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디지털 문명의 심볼 11 부인도입니다. 이게 태양계 성수 10개 진리표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1입니다. 여기가 0,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있고 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주를, 우주의 10단계를 이렇게 표로다 만드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도랑 선생님이십니다. 이 어른께서는 당구님하고 똑같은 사주를 타고나신 분으로서 디지털 문명 시대를 위해서 개인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이런 문명을 밝혀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명을 세상에 알려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인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여기서 연관된 책이 수십 권이 됩니다. 앞으로 무지한 여기서 역사가 창출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인도라는 게 무엇이냐? 건곤걸중하고, 이게 1하고 6하고 마주보고 있죠. 이게 건곤이 서로 고리를 달고서 맛보고 있다. 그다음에 진태신강하고 2하고 7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서로 꿰뚫신 신강하고, 이가민신하고 이렇게 38, 38 이런 38. 그다음에 이제 49, 이 49, 4하고 9하고 이렇게 있죠. 이게 4구가 손간 십자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동종대제입니다. 동하고 정하고, 이거 동은 그 지구상의 동물이라든가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정은 식물, 또 저기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주역에서는 동효와 그 정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역 8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10개입니다. 그래서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8개였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10개라야 이치가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방송을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구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신화 시대가 있죠. 신화 시대가 바로 복희팔계의 시대를 갖다가 신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무의 시대입니다. 문무가 있죠. 무는 글을 가지고 하는 거고, 무는 그 전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무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황하 문명으로부터 그 단군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화, 이러한 문화의 시대가
문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하 문명 시대, 단군 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새로운 문명을 이렇게 창출해서 현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918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디지털 문명이 발전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후에는 이런 제도까지도 앞으로 디지털 제도로 바뀌게 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신화 시대를 거치고 문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 조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조화 시대가 무궁하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이제 그 얘기들을 앞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부인도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지만 이거를 에, 글로서 표현을 해 놓은 게 바로 이 표입니다. 태양계 성수 10개 진리표라고 이렇게 돼서 점 0, 1, 2, 3, 4 이렇게 나가고 해왕성, 천왕성, 해성, 천왕성, 해왕성, 인왕성,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다음에 북극, 진극 이제 이렇게 그 별자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건진리 선동 곤캐 감간 이렇게 부르죠. 그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습니다. 수레 중공이라고 하고 임신일, 그다음에 계유, 갑자년, 을축년 이제 이런 식으로 천간 지지가 60갑자로 돌죠. 그리고 지금 혹성 색깔이 있는데 이것이 겉에 있는 것이 혹성 색깔이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태양계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이제 와서 이러한 그 디지털화된 시대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인류가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학술적으로 밝혀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여기 라항에서는 이게 지금 제가 산속에서 우리 스승님 댁 마당에서 요즘 수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장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마당에 앉아서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마루에서 하든지 방에서 하든지 이제 이렇게 그 이 댁에 가면 그 아무도 없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 어른 혼자만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이제 그때야 이제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진지도 드시고 그 약주도 드시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생식만 하십니다. 그냥 그 생식이라고 하면 솔잎이라든가 저, 저 죽순 뭐 그런 것들을 그 소금하고 이제 그 설탕 이런 것들은 제가 사다 드리죠. 미역 이런 거 사다 드리면 그래서 미역 같은 거 물에 붓고서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밥을 해서 드시는 법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정월 대보름 날 가서 이제 돌아오는 날 밥을 한 상을 차려놓고서 이제 드시라고 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름에 뜨거운 여름날 갔더니 그 차려놓고 반 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안 드셨냐고 그랬더니 그 이 밥을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가질 않아서 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어른께서는 잘못 들으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했으니까 이걸 버리려고 했더니 이 어른께서 그냥 놔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그거를 그냥 그 샘물에서 물을 떠오라 그래서 물을 떠다 드렸더니 거기다 그냥 말아서 그냥 그 상한 밥이 아니라 이제 썩은 밥이죠. 이제 그 너무 오래돼서 족같이 변한 건데 그 곰팡이도 쓸고 냄새도 나고 지독한데 그걸 그냥 물에 말아서 그냥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무 탈이 없으세요. 그 참 저도 그 놀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이어른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14년간
여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저 항시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됐고, 새로운 역사, 그다음에 과학, 예를 들어 정신기어 자전거,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예, 무정차 승강 장치, 뭐 정신기어 자전거 등 모든 기술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이 어른께서 지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른께서는 조화주의 시대의 새로운 이론을 해인의 조화, 해인의 도정, 11조와 문자 우주어, 미래 신문명 창조 기술 등에 대해서 그 저술을 하셨고, 그걸 또 전수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나만 알고 있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역사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러한 대우주점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시 이 어른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어른을 우리는 후천 대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어른은 그 전기 당군님이 탄생하신 지 4321년 만인 그 7월 23일 날, 1918년 7월 23일 날 양력입니다.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어른의 역사를 제2의 당군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께서는 1994년도 7월 그 며칠 날 돌아가셨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7, 8월경이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이미 돌아가셔서 이 시신이 다 탈골가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날짜는 모르고 대략적인 이분 사주가 며칠 날 돌아가시게 되어 있다라는 사주로 유추한 것만 있습니다. 이 어른께서는 1954년도 이승만 정권 시절 경복궁에서 국제과학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엔징을 출품하셔가지고 여기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을 받아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이런 제품을 그, 그, 그 시제품을 만들어 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15일 밤 을지로 3호 여관에서 강대양 변호사하고 그 후학들이 모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일 새벽 4시에 박지성을 가진 장군이 혁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모두 놀랬죠. 그런 일이 생기나 하고 다 놀랬죠. 근데 사실 그 다음날 새벽에 4시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5.16 군사혁명이죠. 그래서 5.16 군사혁명을 기화로 대한민국은 수직 국군이 상승하는 그런 기회를 열게 됐죠. 그래서 이때 그 5.16 군사혁명을 예언하셨고, 또 이 군사혁명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인류 국가가 되게 됐죠. 그리고 1962년 2월 5일 날 인시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입니다. 이게 이민시. 이 시간에 신도안, 계룡산 연천봉이라고 있거든요. 그 연천봉에 올라가면 그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 앞에서 도랑 선생님하고 강대양 변호사, 도인협회장 등 유력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서 사인제를 올린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인제라는 것은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 이민시 이렇게 사인이 낀
시에 제를 올리는 겁니다. 이거 과거 조선 시대에도 이런 제를 가끔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사를 그 우리 도랑 선생님 주관하에 이런 일을 계룡산 연천봉에서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년이 지나서 2022년 2월 18일 날 인시에 이것도 이민일 이민시입니다. 파주시 가막산 아래에서 사인제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예, 대한민국의 큰 운이 바뀌는 시절에 우리가 이런 그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인제를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1년 7월 3일 당시 이제 박정희 군사혁명 정부에서 그 공산주의 척결을 하는 그런 그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때 간첩으로 몰린 사람이 민족일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조영수 사장이 그때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사형이 선도가 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조영수, 안신규 등 3명인데 이 세 명 중에서 이분 한 명만 살았어요. 이제 요 사항을 좀 잠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안신규라는 분은 도랑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양 변호사가 이분이 진주 출신이고 해병대 창설 법무관이셨습니다. 그 5.16 혁명 동지회에서 박정희 의장을 찾아가서 이 안신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말씀드리면서 후천 대성인이신 도랑 선생님의 조화주의 철학을 박정희 대통령께 설명을 드리고 그 책도 드렸어요. 그 박정희 의장께서 이걸 보고서 너무나 감탄하셔가지고 무릎을 탁 치시면서 참으로도 좋은 학설이다. 그러나 아직은 구현하기에 이르다. 우선 국가의 산업화가 성공한 다음에 경제력이 상승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분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조화주의 시대가 되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당신 시대에는 그 시대를 도약적으로 이끌겠지만 이 조화주의 시대가 되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 어른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시대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안신기는 무죄로 석방이 됐고 자기 그 천원을 다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서울시민회관에서 그 우리 도랑 선생께서 11조 문자 우주호 학술 발표대회를 하시게 됐었죠. 이때 그 강대양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주관하셔서 이 11조 문자 우주호 그러니까 이게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거기에 이제 서울시민회관이 있었죠. 그때 이 서울시민회관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발표를 이런 그 조화주의에 대한 발표를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민족중흥의 역군이자 성군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언하시고 도랑 선생님께서 예언하신 2023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 3년 전에 지났죠. 그래서 그 도랑 선생님하고 강대양 변호사께서는 2023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 굴지의 국가로 수직 상승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 각계각층에서 그 뭐 선박이라든가 뭐 컴퓨터 그 칩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언어 문자 뭐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거 2023년 이후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지금 이 예언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힘을 보태는 그런 때가 조만간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일을 강대양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실에는 항상 여직원이 있죠. 타자 치고 그러는 분. 그때 그 여직원이 희자라는 분이었었는데, 이분도 뭐 지금 100세가 되셔서 좀 돌아가셨지만, 1995년경에 제가 이어른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어른께서 우리 스승님하고 강대양 변호사하고 변호사실에서 있었던 그때 당시 얘기들을 해주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탬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마포구 공덕동에서 기거하실 당시 이 번지에 사시던 그 약방을 그때 이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도랑 선생님을 협조를 해주셔서 서울에서 기거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계 통일 시계입니다. 이것이 이 지구본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돌아가면서 그 24시간 돌아가면서 이 각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이 도랑 스승님께서 발명하신 거예요. 이거 발명품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예, 통일 시계라고 해서 이 시계를 보면 세계 각국의 시간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어른께서 이때 1960년대 이때 당시에 이걸 발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어른께서는 이 개발하고 이 연구하신 내용들이 미래 사회를 꿰뚫고 하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 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칩을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러한 시대를 이제 이 어른의 발표한 그런 시대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시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93년 그 1964년 3년 이때 이제 낙향을 하셔가지고 이제 경상도 산골에서 기거를 하고 계셨죠. 그러고서 기거하시다가 1994년도 여름에 김일성하고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에, 우리 이 스승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발표해서 우리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천문관측도 하셨고 발명을 하셨고 또 미래 인류의 후천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러한 연구하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는 앞으로 많은 이 얘기들을 이제 후대에게 전해드릴 그럴 생각으로 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화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디지털 문명이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 문명은 시작됐지만 우리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돈을 사용하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다음에 각종 범죄자들 다 같이 더불어 살죠.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디지털 문명 사회 같이 조화롭게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의 목표가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디지털 문명의 창시자 도랑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앞으로 이 어른께서 만드신 좋아요주의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 개혁을 위해서 조화주의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이념의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기 위한 허영강 TV, 디지털 조화 TV의 방송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